안녕하세요, 스카토쿠 진입니다. 2025년도 다음 주면은 끝이 납니다. 와, 시간이 너무 빠르죠. 1월에 영상 했던 게 엊그제 같은데 벌써 다음 주면은 12월이 끝이라니. 2025년도 거의 끝나가는데 트래비스 스캇이 1월부터 12월까지 무엇을 했는지를 한번 정리해보는 연말 결산 영상을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첫 번째는 1월부터 12월까지 무엇을 했는지를 시간 순으로 나열을 할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는 피처링한 곡들을 시간 순서대로 정리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지체하지 말고 바로 가시죠. 첫 번째, 1월 17일입니다. 트래비스 스캇의 나이키 시그니처 스니커즈가 정식 발매되었습니다. 준 필드 잭스 라이트 초콜릿 제품이고요. 2024년에 컴플렉스콘에서 선발매를 했고 나이키 글로벌 정식 발매로는 2025년 1월 17일에 발매를 했습니다. 호불호가 많이 갈리는 신발이긴 하지만 전체적으로 트래비스 스캇 다운 컬러가 나왔고 소재들도 잘 쓰였던 것 같아서 저는 개인적으로 마음에 드는 제품입니다. 다음은 1월 24일입니다. 바로 트래비스 스캇의 싱글 앨범 발매입니다. 4x4라는 곡이고요. 이 노래를 2025 컬리지 풋볼 플레이오프 그 경기에서 라이브로 진행했던 영상도 공개되었었죠. 이 곡이 발매되고 나서 머천도 트래비스 스캇 공식 홈페이지에서 발매되기도 했었습니다. 그때 발매되었던 티셔츠, 집업 후디 등 아니면 CD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머천다이즈들의 수익 기금은 LA 산불 거기에 쓰였다고 하네요. 저도 그때 당시에 나왔던 이 티셔츠 구매를 했었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1월 25일에 4x4 뮤직비디오도 공개되었죠. 네, 이 노래 되게 좋아요. 그 다음 소식은 4월 13일 그리고 4월 20일 그때 진행되었던 2025 코첼라였습니다. 2025 코첼라는 트래비스 스캇의 레이블인 캡터스 잭이 전체적으로 디렉팅을 맡게 되어서 캡터스 잭이 총괄하는 그런 코첼라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헤드라이너도 되게 다양하게 왔었고 트래비스 스캇은 그 중에 메인 헤드라이너가 되었죠. 4월 13일에 1주차 공연을 하고 4월 20일에 2주차 공연을 했었는데 그때 좀 새로운 공연을 시도해보겠다고 좀 여러 가지 도전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관악대를 이용해서 좀 새로운 느낌을 보여주려고 했는데 첫 번째 주차는 좀 폭망했어요. 좀 처참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주차는 많이 개선돼서 보기 좋았던 공연이었습니다. 코첼라에서도 트래비스 스캇이 머천을 발매를 했었고 트래비스 스캇이 나이키와 계약되어 있기 때문에 그 나이키 관련 행사도 코첼라에서 진행되었다고 해요. 그래서 거기에 가셨던 제 지인분 중에 도현님이라고 있어요. 그 도현님이 옷을 좀 빌려드리고 여러 가지 했었는데 감사하다고 이렇게 코첼라 티셔츠 머천을 구매를 해주셨습니다. 코첼라 머천은 현장에서밖에 못 사더라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나이키와 트래비스 스캇이 주최했던 그 축구 행사가 있었거든요. 거기 행사에서 참여한 사람만 받을 수 있었던 머천이라고 들었는데 나이키 캡터스잭 모자입니다. 손수건까지 그레일드에서 거기 행사에 참여한 사람이 파는 거를 구매했습니다. 또 너무 가보고 싶었는데 경제적인 여건이라던가 이런 시간이 안 돼서 매우 아쉬웠습니다. 네, 그리고 나서 미국 시각으로 4월 19일에 WWE의 메인 이벤트라고 할 수 있는 레슬매니아 41에서 트래비스 스캇이 출연을 했습니다. 그 전에 여러 서사가 있었어요. 존 시나와 코디 러즈, 더 락 이런 식으로 뭔가 좀 스토리 서사를 쌓아가다가 레슬매니아 41에 출연하는 것으로 스토리가 성사된 협업이라고 할 수 있겠죠. 거기서 이제 코디 러즈에게 발렸죠. 매우 안쓰러워 보였습니다. WWE와 트래비스 스캇이 콜라보한 머천까지도 트래비스 스캇 공홈과 WWE 공홈에서도 발매를 했었습니다. 거기서 제가 구매했었던 거는 군번줄 형태의 WWE와 트래비스 스캇이 콜라보한 목걸이고요. 이런 티셔츠도 제가 마음에 드는 거 하나 구매를 했었고 WWE 경기장에서 응원할 수 있는 용도의 그런 손가락 피켓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것들까지 구매를 했었습니다. 제가 예전에 리뷰했던 거 기억나시는 분 계신가요? 그 다음은 바로 또 신발 발매인데요. 4월 30일에 트래비스 스캇의 조던 시그니처 스니커즈인 점프맨 잭 브라이트 캡터스 컬러웨이가 발매했습니다. 전체적으로 크림 컬러와 형광 그리고 블랙으로 구성된 점프맨 잭이고요. 이 제품 또한 호불호가 좀 많이 갈렸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4월 30일에 발매했다고 했는데 바로 트래비스 스캇의 생일이었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이 제품을 발매했다고 보시면 되겠고 이 제품의 OG 컬러웨이인 세일 앤 다크 모카 글로벌 정식 발매도 2024년
2020년 4월 30일에 발매했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 제품이 발매되었을 때 이 신발 박스에는 원래는 점프맨이라고 되어 있어야 되는 곳에 T-Rex라고 스티커가 붙어 있다는 점이 좀 이 제품이 이름이 바뀌려나 라는 그런 티저 느낌으로 그렇게 보여줬던 것 같고, 문제가 된 거는 더스트백이었죠. 더스트백이 예전에 블랙 앤 다크 모카 때는 아시아 지역에만 더스트백이 빠져 있었었는데, 이번에 이 브라이트 캡터스 제품은 글로벌적으로 더스트백이 누락된 경우가 많았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누락되었었고 더스트백은 따로 구매했던 안 좋은 추억이 있던 그 제품입니다. 근데 예쁜데. 다음 소식은 바로 트래비스 스캇과 스포티파이 그리고 FC 바르셀로나의 3자 협업 소식입니다. FC 바르셀로나는 스포티파이랑 스폰 관계이기 때문에 매번 스포티파이가 이런 아티스트들을 데려와서 협업을 해서 한정판 유니폼을 만들곤 하더라고요. 이번에 올해는 그게 바로 트래비스 스캇이었고요. 그래서 그 트래비스 스캇과 FC 바르셀로나가 협업했던 의류가 1899장만 나왔던 그 어센틱 유니폼을 먼저 선발매를 했었습니다. 5월 3일에 FC 바르셀로나 공식 홈페이지와 FC 바르셀로나 그 오프라인 경기장에서 선 발매를 했었고요. 그리고 5월 9일에 트래비스 스캇 공홈에서 어센틱 유니폼 추가 발매와 나머지 머천다이즈들을 많이 발매했었습니다. 그때 저도 트래비스 스캇이 그 유니폼을 입었을 때 너무 가지고 싶은 마음에 리셀로 구매했던 기억이 있네요. 1889장 중에 한 장을 제가 하나 구매를 했고요. 스켈레톤 나이키 그 저지고요. 어웨이 유니폼인데 이건 어센틱이 아니라 레플리카고요. 후드까지. FC 바르셀로나 협업 머천들의 문제가 정말 배송 기간이 길었다는 거예요. 그게 다 보니까 나이키와 그 생산 문제가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생각지 못한 축구 클럽과의 그런 협업은 새로웠고 전체적으로 디자인이라던가 이런 게 마음에 들어서 대만족했던 협업이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또 신발 발매입니다. 첫 번째 소개드렸던 트래비스 스캇의 나이키 시그니처 스니커즈인 줌필드 잭스 있죠? 그거의 두 번째 컬러웨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5월 16일에 줌필드 잭스 레체 블루 컬러가 발매합니다. 제가 이전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가장 좋아하는 트래비스 스캇 신발 중에 하나인 트래비스 스캇과 나이키 그리고 플레이스테이션 3자 협업으로 나왔던 덩크 로우가 있거든요. 그거는 전 세계 24족밖에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가질 수 없는 신발이에요. 가격이 너무 비싸거든요. 그 컬러웨이랑 좀 비슷하게 나와서 발매되기 전에도 되게 엄청 기대했던 신발인데 이 제품은 실물로 보면 너무 예쁩니다. 네, 그리고 2025년은 트래비스 스캇의 네 번째 스튜디오 앨범인 유토피아 아시아 쪽 투어의 해입니다. 아시아 국가 중에 한국도 포함되어 있고 일본도 포함되어 있고 중국도 포함되어 있고 인도, 아시아가 아닌 지역으로는 여러 나라가 있었는데 5월 16일 카타르의 도하에서 유토피아 투어를 진행했다고 합니다. 그때는 아직 내한에 대한 실감이 들지 않는 그 시간대여서 그냥 소식만 전해드렸던 기억이 나네요. 다음 소식은 좀 특이한 소식인데요. 6월 18일에 푸샤티가 노 멜리스와 함께 하는 그 그룹인 클립스로 오랜만에 돌아왔는데 그 앨범에 수록된 곡 중에 소비잇이라는 곡이 있어요. 그 소비잇이라는 곡에서 트래비스 스캇을 디스했습니다. Calabasas took your bitch and your pride in front of me. Her utopia had moved right up the street, and her lip gloss was popping. She ain't need you to eat. 정리해보자면은 넌 너무 박쥐 같은 애야. 너 좀 길을 잘 선택해. 이랬다 저랬다 왔다 갔다 하지 말고 너 유리한 대로만 하지 말아라. 뭐 이런 식의 내용이에요. 그리고 인터뷰 내용에서도 그런 내용들을 푸샤티가 얘기하기도 했었죠. 그거에 대해서 되게 논란이 많았어요. 와, 트래비스 스캇이 디스를 당하네? 트래비스 스캇이 싸움을 싫어해서 중간 위치에 매번 있으려고 했는데 그게 오히려 좀 독이 된 케이스라고 보시면 되겠고, 트래비스 스캇이 그 다음에 나왔던 잭 보이스 2라는 앨범에서 트래비스 스캇이 뭔가 맞대응한 것으로 보여요. 그 이후에 그 푸샤티의 반응도 없고 크게 이슈가 되지 않아서 그냥 그런 이벤트가 있었다. 그리고 6월 20일에는 스포츠 브랜드의 라이선스를 가지고 있는 대기업이라고 할 수 있는 파나틱스라는 업체와 트래비스 스캇이 협업해서 나왔던 머천들이 발매를 했었습니다. 파나틱스 페스트라고 큰 규모의 페스티벌을 하는데 거기에는 다양한 스포츠 리그가 참여를 하죠. 공개됐던 이미지로 봤을 때는 NFL, MLB, NBN 이런 식으로 좀 파나틱스가 가지고 있는 라이선스들을 이용해서 트래비스 스캇이랑 협업을 해서 나왔던 머천들이 있었고, 그 행사에서 나와서 공연도 하고 인터뷰도 하고 했던 그런 좀 행사였는데 그때 발매했던 머천다이즈들은 현장에서만 발매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6월 24일 트래비스 스캇은 오클리라는 스포츠 아이웨어의 최고 비전 책임자로 임명됩니다. 그 소식이 정말 좀 쇼킹했던 것 같습니다. 트래비스 스캇이 평소에 오클리 제품들을 많이 착용하는 걸 볼 수 있었는데 오클리랑 그런 관계가 뒤에서 이런 얘기들이 있었기 때문에 더 자주 착용하고 많이 대중들에게 노출됐던 거가 아닌가 싶네요. 아마 그렇게 하고 나서는 트래비스 스캇과 아이웨어들이라던가 의류들이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최근에 일본에서 트래비스 스캇이 공연하러 갔었을 때는 엑스메탈 줄리엣인가 캡슐 형태로 해서 넘버링 되어 있는 극소량의 제품들이 발매했었고요. 그리고 제가 좀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덕비로 좀 들었던 정보는 내년에 트래비스 스캇이 디렉팅해서 나온 협업 아이웨어가 나온다고 하네요. 저는 이미지를 보긴 봤는데 괜찮은 것 같습니다. 의류도 같이 나온다고 하니까 내년을 한번 기다려보면 될 것 같고요. 최고 담당자로 임명되고 나서 트래비스 스캇 공식 홈페이지에서는 머천다이즈를 또 판매를 했었죠. 오클리 티셔츠, 이 오클리 후드 포스터입니다. 내년에 오클리 협업 제품을 한번 기대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에레온이라고 또 아시나요? 원래 대형 마트였는데 스무디 파는 브랜드로 더 유명해진, 마케팅 브랜딩을 확 틀어가지고 더 잘 된 그런 케이스의 브랜드라고 할 수 있는데, 에레온이라는 브랜드와 트래비스 스캇이 협업해서 나온 메뉴가 발매를 했습니다. 7월 1일에 스톰 스무디라는 제품이 한정적으로 발매를 했었어요. $22의 제품으로 판매됐었고, 스톰 스무디는 트래비스 스캇의 딸 이름이죠. 스톰이 이름을 따서 그렇게 지었다고 하더라고요. 선인장, 딸기 이런 식으로 좀 다양한 맛을 섞어서 나온 스무디처럼 보이는데 저는 맛보지 못해서 너무 아쉬웠고 정말 궁금했던 그런 스무디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정말 저도 많이 기대했던 소식인데 바로 잭보이스2의 발매입니다. 일단 그 잭보이스2 발매에 대한 그 루머는 트래비스 스캇의 어머니로부터 시작되었어요. 너의 생일날에 너의 앨범 공개해라 라는 어머니 말씀을 따라 미국 시각으로는 4월 30일에 잭보이스2의 수록곡 중에 하나의 뮤비를 공개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제목을 몰랐지만 지금으로서 봤을 때는 그게 킥아웃이라는 곡이었어요. 그렇게 먼저 공개를 하게 되었고 7월 13일에 잭보이스2 전체가 발매됩니다. 그와 동시에 머천다이즈도 발매되었죠. 근데 이제 호불호가 많이 갈리는 앨범이었어요. 저는 전체적으로 아쉽긴 하지만 느낌이 좋았습니다. 저는 잭보이스 1이 더 좋았고요. 2는 그래도 잘했다, 나쁘지 않았다라는 정도였어가지고 기대했던 거를 잘 충족시켜줬던 앨범이었던 것 같아요. 7월 9일에는 2000 Expression 뮤비가 먼저 공개되고요. 7월 15일에는 덤보 뮤직비디오가 공개되고 그 다음날인 7월 16일에는 킥아웃 뮤직비디오가 공개됩니다. 7월 19일에는 빕빕이라는 곡의 뮤비가 공개되고 갑자기 뜬금없게 12월 18일 PBT라는 곡의 뮤비가 갑자기 공개됐고요. 잭보이스2 앨범 머천들도 구매를 했었습니다. LP 하나 샀고요. DVD 형식으로 판매됐던 이 앨범 롱슬리브를 하나 샀고 잭보이스2 로고가 있는 티셔츠, 잭보이스라는 글씨가 있는 그 그래픽의 티셔츠, 머천도 구매하고 앨범도 구매하고 들어보고 했지만 전체적으로 저는 만족을 했고요. 다만 딱 하나 아쉬운 거는 라디오 컨셉이었던 것 같아요. 잭보이스2가 곡 시작할 때 그 라디오 형식의 그 나레이션이 나오거든요. 그것 좀 뺐으면 좋겠어요. 9월 4일이 트래비스 스캇의 첫 번째 스튜디오 앨범인 로데오, 그 로데오 앨범의 10주년이 되는 해요. 작년에 그 Days Before Rodeo라는 그 믹스테이프였죠. 그 발매도 10주년이 돼서 이제 정식으로 음원이 등록이 되고 LP도 판매하고 머천도 판매하고 했던 기억이 있는데 10년 단위로 이렇게 기념을 하는 듯한 느낌이에요. 로데오의 10주년 맞이해서 공식 홈페이지도 옛날 트래비스 스캇 그 스타일대로 디자인이 바뀌고 여러 머천들도 판매했었어요. 그 중에는 저는 10주년 기념판 LP랑 트래비스 스캇 피규어가 있거든요. 피규어랑 그런 USB랑 같이 들어간 한정 앨범이라고 해야 되나? 피규어 앨범이라고 해야 되나? 그 피규어도 구매를 했고 그 엄청 큰 그 사이니지 구매를 했고 사이니지가 먼저 왔어요. 진짜 이거 왜 샀지? 이렇게 왔습니다. 그 다음 바로 10월인데요. 10월은 바로 트래비스 스캇의 그 유토피아 투어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달입니다. 그래서 그냥 이거는 연달아서 말씀드릴게요. 10월 11일에는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가서 유토피아 투어를 했고 10월 18일에는 인도 델리에 가서 유토피아 투어를 진행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바로 다음 소식은 드디어 한국입니다. 다음은 바로 제가 아마 트래비스 스캇을 좋아하면서 계속 꿈꿔왔던 소식일 거예요. 바로 트래비스 스캇의 내한 소식입니다. 트래비스 스캇이 10월 25일에 유토피아 투어로 한국에 드디어 오게 되었습니다. 4월 7일에 트래비스 스캇 내한 공연의 예매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저는 그날 티켓팅하는 그 모습도 찍어서 올렸었고 VIP 얼리 엔트리 패키지로 구매를 해서 펜스 앞자리를 잡고 공연을 볼 수 있었고요. VIP 랜야드라고 하나요? 이런 것들도 받았어요. VIP들은 줄을
따로 서서 머천을 구매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 머천들도 좀 빠르게 제가 원하는 걸 다 살 수 있었습니다. 지금 이 입고 있는 집업 후드도 머천 중에 하나고, 그거와 셋업으로 나온 바지, 검정색 후드, 황토색의 후드, 검정색의 롱슬리브랑 티셔츠, 한글이 써져 있는 티셔츠, 모자까지 이렇게 내한 때 발매되었던 머천다이즈들은 다 샀고요. 제가 정말 몇 년 동안 기다려왔던 트래비스 스캇의 내한을 드디어 볼 수 있었고, 물론 음향이 좋지 않고 그런 게 좀 아쉽긴 했었지만 내 눈앞에서 트래비스 스캇이 노래하는 거를 볼 수 있었고, 뛰어다니는 걸 볼 수 있었고, 그걸 좋아하는 사람들끼리 이렇게 막 으쌰으쌰 하면서 막 열기를 뿜어내면서 즐길 수 있었던 그 순간이 너무 좋았고, 잊지 못할 순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또 유토피아 투어를 10월 29일에 중국에 가서 마카오에서 진행을 했고요. 11월 1일에는 중국의 산야라는 곳에서 또 진행을 했습니다. 11월 8일에는 일본 도쿄에서 공연을 했죠. 그때 또 레전드 공연이 되어버렸죠. 그 얘가 스페셜 게스트로 나왔습니다. 그 대박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갔을 때 후지와라 히로시의 프라그먼트와 무라카미 타카시의 그런 협업 의류들이 발매를 했었는데, 오프라인 현장에서 발매를 했었어요. 그리고 나서 트래비스 스캇 공식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또 추가 판매를 했었는데, 그 소식은 아마 다음 소식에 이어서 전달드릴게요. 일본 투어가 끝나고 아랍에미레이트의 아부다비에서 또 유토피아 투어를 진행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바로 다음 소식은 대망의 하이라이트라고 볼 수 있을까요? 트래비스 스캇과 조던, 그리고 프라그먼트의 세 번째 협업 제품이 발매되었습니다. 트래비스 스캇 조던 1 로우 프라그먼트 2.0. 근데 사실 공식 명칭은 프라그먼트라고 하더라고요. 왜냐면은 이전 1.0 버전이 밀리터리 블루로 명칭이 되어 있었고, 이 제품은 프라그먼트라는 명칭이 붙였기 때문에 프라그먼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제품이 발매를 했는데, 이게 원래는 9월 20일에 발매된다는 루머들이 많이 이렇게 막 퍼졌었는데 11월 16일에 발매되었습니다. 프라그먼트라는 브랜드가 일본 브랜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본 공연 갔을 때 이 제품을 발매하기 위해서 생산량을 좀 더 늘려서 발매 연기가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아까 말씀드렸었죠. 프라그먼트와 무라카미 타카시 협업 제품들이 오프라인에서 먼저 발매를 했었어요. 그 이후에는 이제 머천다이즈들이 하나씩 온라인으로 풀리기 시작했죠. 근데 저는 그때 안 풀릴 줄 알았거든요. 안 풀릴 줄 알고 몇 개 샀어요. 트래비스 스캇과 프라그먼트 그리고 무라카미 타카시가 협업한 티셔츠를 하나 일본에서 구매한 사람들한테 먼저 구매를 했고요. 프라그먼트가 아니고 트래비스 스캇과 무라카미 타카시가 콜라보한 티셔츠를 구매했습니다. 트래비스 스캇 공식 홈페이지에서 판매되었던 머천들도 몇 개를 샀어요. 근데 아직은 배송 소식이 전해지지 않아서 그거는 나중에 배송 오게 되면은 컨텐츠로 또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박적인 소식은 이 신발 발매인데요. 그 일본의 몇몇 편집샵에서 응모해서 일본 현지에서만 발매를 먼저 했었고요. 11월 16일에 글로벌 발매라고 하기 좀 웃긴데 트래비스 스캇 공홈에서만 공홈 한정 발매가 되었습니다. 트래비스 스캇 공식 홈페이지에서의 응모는 미국 거주자밖에 응모를 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글로벌 발매라고 하기에는 좀 그렇고 미국 한정 발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너무 아쉬웠습니다. 글로벌 발매를 하지 않았고 일본과 미국 한정 발매를 했기 때문에 극악의 경쟁률이었고 당첨되기 어려웠던 신발이기도 했죠. 대신에 우리나라는 그 트래비스 스캇 공식 홈페이지에서 응모할 때 배송대행지를 이용해서 응모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방법은 있긴 합니다. 배송대행지를 거른다라고는 하시던데 제가 아시는 분 당첨됐거든요. 안 걸러요. 당첨 안 되면 그냥 내 운이 안 좋았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트래비스 스캇 공식 홈페이지에서 응모가 일어났는데 신기록을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여태까지 트래비스 스캇 신발 중에서 가장 응모자가 많았다고 합니다. 440만 명이 응모했다고 하네요. 다음은 바로 트래비스 스캇과 싱코로라는 데킬라 브랜드의 협업 소식입니다. 11월 17일에 글로벌로 프리오더가 시작됐어요. 국내에서는 발매가 따로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다가 국내 중개 플랫폼인 크림에서 66병만 단독으로 선착순 발매를 한다고 전해졌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때 엄청 두근두근하는 마음에 기다려서 그 시간에 선착순 구매를 성공했고, 지난 영상에 보시면은 제가 수령하는 모습까지 볼 수 있습니다. 싱코로 잭 이 데킬라를 제가 구매를 했었죠. 이 싱코로라는 브랜드는 마이클 조던과 NBA 그 구단주 포함해서 5명이 모여서 만든 데킬라 브랜드고요. 마이클 조던과 트래비스 스캇이 인연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협업을 진행한 것 같습니다. 맛이 괜찮아요. 부드럽고 나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바로 11월 18일에 트래비스 스캇은 인도의 뭄바이에 가서 유토피아 투어를 합니다. 그리고 그 공연이 유토피아 투어의 공식적인 마지막 공연이 됩니다. 그렇게 돼서 11월 18일에 유토피아 투어가 종료가 되고요. 투어는 다음 스튜디오 앨범 때 진행되지 않을까 싶네요. 길고도 길었죠. 2023년 7월에 발매된 걸로 기억을 하는데 벌써 2년이 지났어요. 2년 동안 잘 저도 즐겼고 트래비스 스캇도 즐겼고 많은 분들이 즐겼기 때문에 이제는 다음 앨범을 기다려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12월입니다. 12월 5일에는 버지라블로, 유명한 디자이너고 나이키의 협업의 문을 열어준 사람이라고 할 수 있고, 오프화이트의 수장이었고, 루이비통의 수석 디자이너로 들어가서 좀 많은 걸 변화시켰던 인물이었는데, 안타깝게도 좀 이른 나이에 생을 마감하게 되었고, 몇 년이 지나서 그런 것들을 좀 기억하고 아카이빙 하자는 그런 목적에 의해서 트래비스 스캇과 버지라블로의 협업 머천들이 발매되었습니다. 현재는 다 솔드아웃 상태여서 구매를 할 수는 없고요. 다 제 취향은 아니어서 구매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거의 이제 마지막 소식이라고 할 수 있겠죠? 12월 19일에 트래비스 스캇의 조던 시그니처 스니커즈인 점프맨 잭, 이제 아니죠. 점프맨 잭이 아니라 티렉스로 이름이 변경되었습니다. 티렉스라는 제품과 트래비스 스캇 레이블인 캡터스 잭 소속 DJ인 체이스 B의 협업 제품 티렉스 체이스 B 제품이 12월 19일에 발매되었습니다. 이 제품과 동시에 트래비스 스캇 공식 홈페이지에서는 머천다이즈들도 발매를 했었고, 그 머천다이즈들은 다 나이키 협업 머천다이즈더라고요. 전 제 취향은 아니었어서 구매를 하진 않았고, 국내에서는 뭐 카시나 튠, 웍스아웃에서 다 발매를 했는데, 이상하게도 나이키 스니커즈에서는 아직까지도 발매를 하지 않았습니다. 네, 이렇게 1월부터 12월까지 트래비스 스캇이 했던 것들을 한번 살펴봤고요. 다음에는 트래비스 스캇의 음원이 아닌 피처링한 리스트들만 빠르게 훑어보려고 합니다. 1월 3일에 발매된 릴 베이비의 스터프, 1월 31일에 발매된 ESTG의 휴스턴 아틀란타 밸리, 같은 날에 1월 30일에 더 위켄드의 리플렉션 래핑에 피처링을 했고요. 3월 14일에 발매된 플레이보이 카티 앨범 IM뮤직에 수록된 곡들입니다. 크러쉬에 피처링을 했고, 필리라는 곡에 피처링을 했고, Charge Them Hossafe라는 곡에 피처링했고, Wake Up Filthy라는 곡에 피처링을 했습니다. Effect Rooms라는 곡에 피처링을 했는데, 이거는 예전에 이미 사전 공개했던 음원이었고 뮤비만 먼저 나왔었어요. 앨범이 나오면서 정식 발매가 되었습니다. 4월 9일에 발매된 쉑 웨스의 ILMB, 이 곡은 나중에 잭 보이스 2에 수록되었기도 했죠. 5월 21일에 발매된 버나보이의 타타타, 9월 25일에 발매된 영덕의 파이프 다운이라는 곡에 피처링을 진행했습니다. 10월 17일에 타이달라 사인 곡의 Mixed Emotions라는 곡에 피처링을 진행했고, 마지막으로 11월 7일에 DJ 스네이크의 쓰나미라는 곡에 피처링을 진행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총 13곡의 피처링을 진행했네요. 2025년 한 해 동안 트래비스 스캇이 무엇을 했는지를 다 같이 봐봤습니다. 1월부터 12월까지 정말 많은 것들을 했네요. 특히 2025년은 유독 무언가를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신발 발매부터 뭐 협업, 음원 발매 등 다양한 활동들을 보여주고, 공연까지 좀 여러 가지 소식들을 전해줘서 스캇 덕후로서는 정말 바쁜 한 해를 보낸 것 같고요. 트래비스 스캇의 소식들을 따라가다 보니까 어느새 2025년이 끝나가고 있네요. 뿌듯하고 재밌었던 한 해였고요. 여러분들은 이 소식들 중에 가장 재밌었던 혹은 관심이 갔었던 소식은 어떤 소식이었는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너무 감사할 것 같고요. 2026년에도 트래비스 스캇이 좀 더 다양하고 재밌는 소식들을 전해주기를 바라면서, 이 영상이 유익했다고 생각하시면 좋아요 한 번만 부탁드리고 구독까지 해주시면 너무나 감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스캇 덕후 제니였고요. 저는 다음 영상으로 내년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끝! 여러분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내년에 봐요. 안녕. 끝!